안녕하십니까. 원사회계의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149강은 중견기업 창업자나 창업 오너와 대표이사들이 자신의 부입한 자본금을 변경한 상황하고 또 누적 이용금을 배당할 때 그 세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48강에서도 비슷한 얘기 했는데 약간 쟁점이 틀려가지고 이번에 다시 더 강의. 이거는 이제 우리 한세재행전을 2019년 2월 27일자 이게 이제 표지에 있는 게 148강이고요. 안에 내지에 있는 것이 149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결시켜서 하는 것은 그 고객 이해 관계자, 구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한번 찰칵 찍어보세요. 찰칵, 오케이? 예. 이제 이거를 이제 칠판에다 그대로 썼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합시다. 자, 우리가 과세 쟁점이라는 것은, 문제 쟁점은 창립 오너나 대주주들은 어쨌든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고 싶어 하죠. 그냥 세금이 워낙 부담이 많으니까 거의 뭐 배당을 하게 되면은 자신이 냈던 급여에 대한 소득세 또 건강보험료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법인세하고 나중에 종합소득세까지 하면은 50% 정도, 아무리 이중과세를 빼주는 11% 세액공제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다는 아니니까 이 한 50% 이상 내게 되고 60%까지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너무 부담 세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절세를 하고 싶어 하고, 국가나 과세당국은 어쨌든 거래나 소득, 무상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무조건 징수하고 싶어 하고 최대로 징수하고 싶어 하죠. 절세와 최대 징수가 맞서는 현대는 이제 이 세금 전쟁의 시대라고 볼 수 있고 탈세 예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법인의 오너들이 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쭉 제가 5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자, 5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가, 자, 그냥 가장 쉬운 게 아니라 아무 생각도 없는 방법, 누적이용을 배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되면 총 배당 금액에 대해서, 물론 이걸 하기 전에는 벌써 20%나 이런 법인세를 낸 후에 소득에 대해서 배당을 하게 되면 1.1배 총액과 가산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이게 세율 20%가 아니라 11%대 낸 것을 다시 그로스 앞에서 총액화, 이거 영어로 그로스 압이라고 하죠. 그로스 앞에서 가산을 시키고 나서 이 오너, 대주주의 다른 소득, 근로소득, 여기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고 나서 이거의 전체에다가 이제 다단계 누진세율 6%부터 42%까지, 지방소득까지 하면 46.2%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가산하면 이제 이게 산출세액이라고 그래요. 이 산출세액에서 이제 배당세액, 아까 총액과 가산한 거에 대한 것은 이제 소득가산이고, 이거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죠. 이번 세액공제는 이제 법인세가 보통 이제 2억까지는 10%인데, 이거 주민지방소득까지 하면 1.1하면 11%니까, 이 11%의 세액을 공제 준다는 뜻이에요. 이중과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나 2억 이상부터는 22%니까 이중과세가 반밖에 해소가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당초 원천징수세액 15.4%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이 세액공제 11%하고 또 원천세액 15% 25.4%가 이미 낸 거를 보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내는 세금은 한 25%나 26%, 한 30%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차액을 미리 냈기 때문에 선납세액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많지 않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세금은 법인 이익에서 법인세를 낸 자녀에게 배당 가능한 소득, 여기다가 종합소득세를 적용해서 11%의 세액공제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2억 원까지는 이중과세가 없다. 2억, 법인이익이 2억 초과부터는 이중과세 중에서 11%를 더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11%를 더 낸다. 그 다음 이제 연세가 늦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야. 자녀들도 안 하겠다. 이게 전벌시간이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래소나 코스상에 상장을 해볼까? 그 다음 누적이용금에 대해서 이거를 배당으로 받아가면 종합소득의 최고한계수율 46.2%. 금방 돼요. 왜냐면 2억 초과, 3억 초과부터는 무조건 46.2%니까 이 뭐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매출액 몇 배 올라가면 이 배당이 2, 3억 되는 건 금방 올라가고, 전부 다 5, 10억대 고민되는 숫자로 올라가니까, 그럼 배당하기 전에 상장을 하면 어떻겠냐? 그 다음에 지분양도를 하면 어떻겠냐? 그럼 이제 배당을 하면 46.2%를 내니까 무조건 거의 이거를 상장을 해서 지분양도를 하면 지분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은 22%밖에 안 돼요. 1년 미만 보유는 33%가 되지만 1년 대부분 이상 보유예수 기간이 있으니까 22% 안 돼가지고 이 46.2%하고 22%는 차이가 큰 것이죠. 이게 두 배가 넘으니까 이 고민을 하는 것이
이 바로 전문경영을 유입하고 또 새로운 사업도 확장하고 재무구조도 개선하고 자기 가업을 자녀들이 이제 어리고 아니면 할 사람도 없어요. 요새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안 나니까 없으면 이제 전문경영을 통해서 하고 가족은 패밀리로서 지분 소유자로 남는 그래서 외부에서 회사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서구식 모델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아직은 한국에서 이제 이런 그 에이전트 시어리 대리인 모형 즉 경영자 전문경영을 영입했을 때 이 전문경영들이 대기업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견제기구가 많으니까 좀 덜한 것 같은데 중견 중소기업은 이 공급 유용이나 횡령 이런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도 우리한테 접수가 많이 돼가지고 우리 담당 회사들이나 직원들이 그 실사로 많이 나가서 컨설팅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방도 하고 또 문제가 됐은 걸 밝혀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상장하기. 회사가 이걸 이제 하면 되는데 아예 이제 그 자기 주식 취득이 아니라 배당을 하게 되면 아까 말한 46%를 내는데 이거 대신에 자기 주식 취득하면 주주 입장에서 볼 때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주주 양도소득세를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회계 처리는 회사로서는 자본금 자본 이용해서 차감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얘기죠. 대주주는 이제 주주 양도소득세 플러스 자기 주식 양도가액의 0.5%에 대한 증권관세를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 매매의 경우, 즉 단순하게 회사의 대주주 오너가 회사의 자기 주식을 회사에 팔면 자기 주식이 되는데 자기는 주식이 줄죠. 그래서 그 양도세는 20%가 22%죠. 20%가 되고 중소기업은 11%가 된다. 이런 얘기. 11%만 내면서도 배당소득세 46.2%를 안 낸다면은 엄청난 세율 차이죠. 그러나 자기 주식을 회사 취득 후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사하면 이것은 결국은 배당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배당소득 종합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자기 주식 취득해서 가지고 있거나 이거를 제3자한테 팔아서 지분을 분산하는 개념으로 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분 분산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이것은 거래소 콜스닥 상장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상장이 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살 사람은 거의 없지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또 경영에 관심 있거나 어떤 그 합병이나 인수합병 수십 개월에 관심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계사 중에서 이 M&A 컨설팅을 하는 우리 안세 사람들은 바로 또 이런 일을 하면서 회계감사 안 하고도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 그래서 M&A 인수합병 중개도 많이 하는데 이럴 때 이런 세율의 개념 이런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게 46.2%냐 22%냐 20% 이걸로 막을 수 있고 잘못하면 또 배당으로 된다 이런 것이니까 굉장히 판단을 잘해야 되고 소리를 잘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가족 주주나 자녀 주주를 넣어서 차등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게 부당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배당받는 증여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종합소득세를 먼저 내고 종합소득세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증여세 등 두 가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야 하면은 그러나 차등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 종합소득세적 계산 방식의 증여세하고 초과 배당에 대한 증여세 계산 방식 중에서 큰 금액 하나만 낸다. 큰 금액 한 번만 낸다. 아까 위에서는 종합소득세도 내야 되고 배당 증여세도 내야 두 번을 내야 되는데 차등 배당으로 끝내버리면 한 번만 내면 된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쭉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50억원까지는 이 배당소득 종합과세 방식이 더 커요. 증여세보다. 그래서 그냥 내고 50억 초과부터는 이제 증여세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세율이 50%도 가니고 종합소득세율은 46.2%가 최고 세율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액이 커지면 50%가 더 커진 쪽이니까 50억 정도에서 그 간극이 갈려니까 50억까지는 이제 이 종합소득세적 금액이 더 큰 금액 이거로 내고 50억 초과하면 증여세 금액으로 큰 금액을 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등급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50억 이하의 경우는 종합세가 크다. 이걸로 중개하면 하나로 중개한다. 그러나 50억 초과하면 증여세 하나로 중개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차등 배당하면 세금 하나로 종결한다. 이런 걸 뜻이고 차등 배당이 아니고 일반 배당이면 세금은 두 번 내야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대표이사가 회사의 창업자가 회사에 가수금을 집어넣는 경우는 현물 투자 방식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 가지금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자금이 충분하면 출금을 하는 것이 제일 주리하고 가지금은 만약에 이제 회사가 대신에 이제
회사가 오너한테 빌려준 가지금은 회사에 반환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왜냐하면 잘못한 공고 횡령이 되니까, 또는 상여 처리해가지고 빨리 근로소득을 처리해서 그때그때 끝내는 것이 좋다. 이거 누적되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소득세율이 40% 확 올라가면 생기니까 그 전에 그때 빨리 소득 처리를 해가지고 하는 건 낫지. 이게 매를 그때 맞는 게 나아요. 먼저 맞는 매가 약하다고 마지막에는 그냥 힘을 떼서 패니까 나쁩니다. 그래서 그때 가수금, 가지금을 정리하시는 습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사였습니다.